실패를 허용하는 그 사회, 어려서 공부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게 더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꿈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노벨상 찍으면 어느 정도 번다. 지금 아무도 모르실 것 같거든요. 구글이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비롯해서 거기 CEO들이 대부분 다 이공계 출신이에요. 이제는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고 과학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대의 주인은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분야에 헌신을 하게 되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없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가 뜻을 두고 인문 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꿈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기가 정말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 인문과 사회를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그걸 나누잖아요. 이제 그걸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주 적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나는 뭐 수학은 싫어.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보시는 분들도 과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배우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 같아도 사실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튜브 봐야지. 유튜브 봐. 이공 쪽으로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한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기업인들이 한 이 정도를 좀 배우면 굉장히 뭐 기업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결국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도 수학적인 논리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요. 역시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이 있고 보다 이제 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수량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커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로 발견될 텐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새로운 지식을 의학상이 있잖아요. 노벨 의학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나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연구 중심의 의사가 있을 수 있고 클리닉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클리닉 쪽이죠. 왜? 그쪽에 돈이 되니까 의학계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좀 더 고민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큰 부와 명예와 노벨상까지도 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 99%다 나가서 병원 차려가지고 돈 벌 생각들이 아주 불행한 현실이에요. 생리의학상이야말로 가장 그 턴오버가 빠릅니다. 어떤 약을 하나 발견했다든지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면 인류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활용되고 하는 거에 굉장히 빨라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상상도 못하던 일이 그걸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기들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습니다. 총장님의 자녀 교육 아니면 뭐 선주 정도의 교육은 어떤 원칙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점점 더 이제 창의성이 중요해지죠. 지금까지는 이제 얼만큼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주입식 그런 거에 이렇게 중요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하는 여유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빈 자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거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점수와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주는 그런 교과목을 외우고 하는 거를 꽉 차 있으면 그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학원으로 다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돌아와가지고 자고 나면 또 아침에 학교 가고 완전히 이제 24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완전히 채워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을 학원에 안 보냈고 본인들도 학원에 가는 걸 원치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손주들도 가능하면 학원에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판단해보고 뭔가를 또 해볼 수 있는 하다 보면 또 뭐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좀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남긴 이 말은 영원히 갈 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프고 항상 바보가 되라. 그건 아마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를 제대로 알면 두 개를 모르게 돼요. 두 개를 배우면 네 개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야는 점점 더 커지게 돼요. Stay foolish 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겨야 되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헝그리 항상 배고파하는
이게 무엇보다도 저는 뭔가 정답을 찾지 말고 질문을 찾아가라. 뭔가 있는 것을 뽐내지 말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놓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이 창의성의 입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젊은 애들이 가질 때 창의성에 뭔가 하나의 단초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자기가 뭔가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고 틀려도 좋다. 실패를 허용하는 그런 사회. 우리의 자식들이나 후배들에게 충분히 실패를 허용해주고 실패를 감싸주고 실패가 허용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력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 나는 그것이 창의력의 입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능은 주어져요. 자기성은 스스로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 공부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게 더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남이 주어진 거를 잘 이해하고 시험 잘 본다는 거거든요. 총장님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한국 노벨 과학 포럼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포스텍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박태준 회장께서 포항제철이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좀 양성해달 하는 목적으로 세웠어요. 주로 공과대학으로서 공학 분야,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이다, 전기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조그마한 공과대학을 생각했는데 김옥일 박사,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물리과, 화학과, 수학과, 생명과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포항제철하고 관련이 있을까? 기초과학 쪽에서 학생들이 배출이 돼야만 기술도 개발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포항제철을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국가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이 됐고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를 봐야 나중에 여기서 노벨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설득이 됐어요. 20년 지나면 포항공대가 포항제철을 매겨 살릴 거다. 포항공대에서 노벨상이 나올 거다. 최초에. 뭐 그걸 이제 큰 소리 치셨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총장이 되고 8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20년을 살았으면 그러면 노벨상이 거기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설립자이신 박태준 회장을 찾아갔죠. 대뜸 하시는 소리가 아이고 뭐 포항공대가 20년 지나면 포항제철을 먹여 살린다 하는 건 내가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고 포항공대를 계속해서 포항제철이 좀 지원해 줄 테니 그거는 뭐 없던 걸로 하는데 그 노벨상은 어떻게 된 거냐고. 100여 명 교수님들이 노벨상에 얼만큼 접근했느냐 하는 걸 제가 조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얼만큼 노벨상에 접근해 있는지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조사를 한 1년 했어요. 얼만큼 독창적인 그러한 논문을 발표했느냐. 결론은 아직도 멀었다. 이러한 문제를 풀면 필드 메달을 받을 거다라는 문제들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젊은 수학자들이 그거의 꿈을 갖습니다. 나는 한번 이 문제에 도전해 보겠다. 내가 그 도전해서 그 문제를 풀면 바로 허준이 그랬어요. 한국인으로 최초에. 나는 그래서 도전을 해서 이 문제에 뭔가 새로운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얻으면 그러면은 이것은 노벨상이 된다라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서 그거를 좀 홍보를 하고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좀 그거를 보고 거기 좀 도전할 수 있도록 이미 풀린 것보다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는 광활한 이유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뭐 한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내걸고 그런 문제를 한번 도전해봐라. 야, 이거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꿈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노벨 과학. 그래요. 예.